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이혼 가정에 대한 상처가 크거나 많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인연이 끝나서 비록 이혼은 하셨지만 저에게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잘 해주셨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부족함이나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나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저도 그걸 알기에 엄마께 늘 감사드리고요. 또 아빠도 떨어져 살았지만 종종 연락하고 만나고 아빠의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려 노력하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이혼 당시에는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마음의 앙금이 좀 풀리신 건지 좀 더 편안하게 각자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엄마는 앞으로 재혼 생각 없다고 하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요. 아빠 재혼 후에도 필요한 일에는 종종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건 자식으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두 분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비록 헤어지셨어도 저에게는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시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혼 가정에 대한 자격지심이 오히려 생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죠. 저는 남친과 같은 회사에 근무했는데요. 남친의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고 회사는 1년 먼저 입사했습니다. 부서는 서로 달랐지만 협력이나 조율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왕래가 많았어요. 그렇게 업무를 같이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같은 회사 사람인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데에는 부모님의 이혼 영향도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꾸준한 대시 그리고 저에게 참 지극정성으로 잘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 연애만 할 생각이다, 그래도 괜찮냐 했는데 그 남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노력으로 결국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죠. 1년 반 정도 사귀는 동안 서로 많이 좋아했고 사내 연애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다 저희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보다는 남친이 나이가 좀 있고 결혼을 많이 원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처음 약속과 달리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친이 좋다 보니까 처음 결심과 달리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전처럼 무조건 결혼 안 하겠다고는 안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두면서 만나보겠다고요. 물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친은 제 말을 결혼 승낙처럼 받아들인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어머니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결혼과 별개로도 남자친구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남친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들었을 땐 어머니가 성격도 쿨하시고 시원시원하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성격을 예상하고 갔었죠. 식사할 식당은 제가 예약했습니다. 전에 저희 엄마랑 함께 가봤던 곳인데 깔끔하고 맛있는 데다 분위기도 좋아서 기억에 남았던 식당이었죠. 식당 예약도 하고 남친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다 보니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먼저 가 있으니 남친과 남친 어머니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남친이 말한 것처럼 쿨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아니라 좀 직설적이고 무례하신 편이더군요. 아무리 제가 아들 여자친구고 예비 며느리라 생각하신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반말부터 하셨어요. 물론 어른이면 친근감 있게 반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반말이라는 게 정감 있고 친근감 있는 반말이 있고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기분 나쁜 말투의 반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딱 후자였습니다. 인사하는 저를 훑어보면서 대뜸 무슨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느냐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처음 당황스러움을 느꼈죠.
아예 처음 얼굴 뵙는 자리인데 무안 주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머쓱한 기분으로 네,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남친과 어머니는 서로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고요. 제가 예약한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둘러보더니 저에게 네가 예약했니? 그러시더군요. 네, 제가 전에 저희 엄마랑 와봤던 곳인데 괜찮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입으로 쯧 소리를 내시며 주변을 대강 둘러보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으로요. 어머니가 티나게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 쓰이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별로신가?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불편한 기분으로 있는데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좀 드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여기 와본 건 맞아? 그러시는 겁니다. 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게 맛있어? 아유, 맛있는 건 먹어보지도 못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빈정거림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난 맛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드시다가도 드시던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물 좀 더 달라고 해 라고 하시던가 네 옆에 있는 그것 좀 줘봐 그러시고 말투가 정말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런 말투였거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죠. 누가 들어도 저한테 하대하는 듯 하셨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님 성격이나 말투가 원래 저러신가 보다 하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적당히 웃으며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군요. 우길이한테 들어보니 이혼가정이라고 하던데. 네. 뭐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혼가정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우길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는 이혼가정이라고 하길래 결혼 허락에 대해서 좀 망설인 것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나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뭔 대수라고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말하시는 걸까? 그 상황이 너무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큰 은혜라도 베풀어주는 양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선입견 없이 너를 받아주려고 해. 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냥 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우리한테 특히나 잘해야 돼. 솔직히 우길이 아빠는 너 이혼가정이란 말에 싫어했었어. 보통 이혼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혼 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냐고. 별로 안 내킨다고. 근데 내가 좋게 설득한 거지. 부모 말고 며느리 되레의 댐댐이만 따지자 하면서 내가 이렇게 뒤에서 노력한 거 알면 너 나한테 많이 고마워해야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하시는 겁니다. 남친도 옆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데 남친 어머니보다 남친이 더 얄밉고 화나더라고요. 결혼 생각 없다는 사람 그렇게 설득하면서 결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집이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갑질을 하려 하는 게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쾌한 기분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얘기하시더군요. 이혼가정에서 자랐으면 외로움도 특히 많이 느꼈을 텐데 너 위에서 다 같이 복닥하게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가족의 정도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은근히 같이 살자는 뜻까지 내비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합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은근슬쩍 합가 얘기까지 꺼내시고 남친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시며 물어보시더군요. 근데 너는 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대답했죠. 어머님, 저 오빠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제 말에 그 어머니 완전 황당무계한 표정 지으시고 남친도 그게 뭔 말이냐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빠랑 결혼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빠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이고 또 그전에 웃 어른이시니까 존경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책이라도 잡힌 듯이 잘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 잘못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심사숙고해서 내리신 결정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혼 후에도 부족함 없이 저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이혼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면 그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일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결혼 허락 못하겠다 하셨으면 어머님 뜻 이해하고 존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가정인 게 큰 흠인데 봐주시는 것처럼 말하시면서 잘하라고 하시는 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결혼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연달아서 말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어머님이 제 말을 자르며 너 이혼가정에 자격지심 있느냐, 어른 무서운 줄 모르냐, 요즘 애들 무섭다 등등의 말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 말을 끊어도 제가 생각한 얘기는 끝까지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친도 저에게 그만하라고 왜 그러냐더군요. 저는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렇게 가방 들고 자리에서 나왔는데 남친이 쫓아와서는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엿먹이는 거냐 묻더군요. 오빠네 어머님이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뭐가 무례한 거야. 이혼가정 자녀라고 결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하신 건데 그게 뭐가 무례냐고. 남친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더라고요. 남친에게도 얼마나 실망스럽던지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남친이 저보고 엄마 말처럼 너 이런 거 자격지심이야. 엄마 말 별로 예민한 말도 아닌데 네가 네 자격지심에 꼬아드는 거잖아. 솔직히 회사에서도 우리 곧 결혼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여자인 네가 손해 아니야? 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사내연애로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으니 제가 결혼에 관해서 물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고 저랑은 의논도 안 된 합가 얘기까지 은근히 흘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 질려버려서 그만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남친은 그 후에도 연락으로 계속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끝까지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 어쩌고 하길래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하는 게 낫겠다. 너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격지심 있는 사람 말고 너네 어머니가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랑 결혼해라. 그리고 나에겐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남친은 그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결혼 생각도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끝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별을 해도 가슴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잘 헤어졌다 싶더라고요. 남친은 그 후에도 회사에서도 자꾸 따로 얘기하자 그러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헤어질 것을 말했어요. 제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자 남친도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회사 사람들한테는 자초지종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헤어졌다고만 하자고요. 괜히 사람들 입에 구설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으니 서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남친을 위한 마지막 배려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별의 사유를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보다는 남친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건 철저한 제 오지랖이었더군요. 남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별의 이유는 전부 나 때문이고 내가 자격지심이 많고 이상한 애라며 뒷담을 했거든요. 대강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어머니는 제가 이혼가정이라는 거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을 테니 결혼하면 우리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잘하고 서로 잘하자 이렇게 말한 건데 제가 혼자 급발진해서 제가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깽판치고 난리쳤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과장해서 말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사귀는 동안 자격지심에 열등감도 많아서 성격도 이상했다느니 그걸 제 친한 동료도 전해 들었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저한테 앙심이라도 품은 건지 회사에서 저를 완전 미친년으로 몰고 가듯이 뒷담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회사 사람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했느냐, 시연 씨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친한 동료 한 명에게 어머니 소개받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저보다 더 억울해한 동료가 자기 주변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게다가 그 남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게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려고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말의 앞뒤가 안 맞았던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거짓말인 걸 눈치채고 오히려 남친을 향해 수군대더라고요. 이혼 가정이라는 걸 약점 삼아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은근히 합가까지 강요한 것. 게다가 회사에 소문나면 여자인 너만 손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댄 것 등등이 회사의 소문으로 쫙 퍼지면서 그 남자는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었죠. 저희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 남자는 원래 성격도 워낙 눈치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과하게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이었다 보니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고 본인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문이 돌고 몇 주도 안 돼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괜한 구설에 휘말려 골치가 아팠는데 먼저 나가줬으니까요. 회사에는 가뜩이나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니까 이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자 한 건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다가 정작 지가 역풍 맞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회사에서 자꾸 마주쳐야 되는 게 불편한 부분도 컸는데 제 입장에선 오히려 편해졌어요. 지금까지도 회사에는 잘 다니고 있고요. 소문도 그 남자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졌습니다. 저보고 그런 치사한 인간이랑 어떻게 1년 반이나 사귀었느냐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귈 때는 몰랐죠. 그때는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았으니까요. 결혼과 이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많이 다른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그렇다 보니 정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다는 건 비난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것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걸 대단한 약점이라도 되는 양 저한테 바짝 엎드리라는 식으로 구는데 저는 그런 결혼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결혼 전에라도 그렇게 티를 내준 게 고마울 지경이에요. 전 남친네는 본인들이 내세울 게 이혼 가정이 아니라는 것 그거 하나뿐인가 본데 그런 생각과 태도로 남의 집 귀한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본인들이 대접받으려고 굴면 결국 본인 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질색하던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그 남자와 그 어머니에게 너무 대여서 결혼 생각 싹 사라졌습니다. 여태껏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엄마 모시면서 제 한 몸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